23일 SYS 설용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가안보의 3대 축을 복원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안보 불안 시대에 살고 있다. 안보라는 영역은 물론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또는 영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 군인이 제일 일선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하면서 국민 통합을 통해서 적과 대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또는 헌법을 지키는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 전국민적 총화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국가안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심히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가까운 근래 10월 30일 있었던 이태원 소위 대참사 사건입니다. 150명이 넘는 인명을, 더군다나 젊은 꽃다운 생명들을 잃어버렸고, 또 200여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꼈습니까? 저 정도 예상된 사건을 다루지 못하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면, DMZ를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은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무기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살상무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균이라든지 생화학 무기들이 동원돼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쪽의 AN2라든지 또는 수도권을 강타할 수 있는 장사정포 등 가장 위험한 무기들, 체계들이 남북한 간에는 상호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그 미사일에 탑재된 또는 장거리포에 의해서 수도권의 어떤 중요한 시설,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도 될 수 있고 합동참모본부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계룡대 같은 군사 총합적 지휘체계가 있는, 또는 조금 멀리 저 남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통제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게 전혀 허점이라 그런 얘기야.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생겨서 여러 가지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정말 한심해요. 정말 경찰서에 치안 통수자로서 설 수 있을까? 시민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관리할 구청장이 저렇게 태도를 할 수 있을까? 상황실장은 무엇인가? 경찰총장이 과연 그 등산을 가서 누워 있어야 할 그런 시기인가?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얼마나 긴장이 초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 비참한 피해를 보십시오. 금년 겨울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설이 다 무너져가지고, 특히 전력시설이 무너져가지고 500~600만 명이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휴전은 아직도 가보다 가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거대한 나라도 피폐해져서 지금 국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수십 년 북한과 대치하면서 지금 안보에 대한 인식, 또 안보에 대한 위험, 안보에 대한 경계를 끝없이 해왔는데, 민방공 훈련도 했는데, 도대체 그동안에 훈련된 그 과정이 저렇게 허술했는가? 전화 받는 상황실 태도라, 이런 걸 보면 참으로 걱정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우선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안보의 축을 세 개로 크게 요약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국가안보. 첫째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관계 구축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어서 우리 안보의 축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근데 지난 정부 동안에
국가안보는 대단히 위험한 경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군이 훈련을 못해요. 시뮬레이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영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전에서 준비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 가서 죽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위 군 통합사령부가 있는 뉴욕에 있는 군 시설, 그 국군을 미 합중국의 군대를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보면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 전방에 내보내지 말라 그런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펜타곤이라고 그 유명한 군 통수 지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크게 표말이 붙어 있다 그런 얘기야.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전선에 보내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한미동맹이라는 걸 구두로는 알고 믿었지만 얼마나 삐걱거리냐 그런 얘기야. 연합훈련을 못하니까 팀 스피릿이라든지 키 디졸브라든지 이런 건 못해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훈련다운 훈련을 이번에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죠. 또 우리 NLL 영해까지 속초 앞바다에 탄도미사일 떨어뜨렸고, 울릉도에서는 실전에 방불케 대피령이 이루어졌지만 그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피령이 못했어요. 그다음에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2개가 떨어졌는데 아직 우리 군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지난번 화성 17호 발사해서 미국 영토를 거의 공격할 수 있는 15,000km 나가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기 두 번째 딸 10살 이짝저짝인 어린애를 데리고 희낙나고 갔어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이 정도 대수롭지 않다. 우리 완전 핵무장 국가다. 니들 알아서 미국도 조심해라. 그런 경고요. 우리가 지금 안보 축 가운데 가장 그동안에 헛수고했던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모인 데 가보면 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이런 구호가 붙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관계 전문 요원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북한을 연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북한의 전략전술을 해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략전술을.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진지를 구축하고 어디를 공격을 나오고 지하당원을 어디다 구축해 놨고 난파 간첩을 어떻게 보내고 별의별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름하여 대남 적화 전략이야. 그 다음에 심지어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게 소위 그들이 말하는 통일 전선 전략 중에 통전부라는 거 있어요. 통일 선전 선동부. 그건 대남 공작을 위해서 심리전까지 다 쓰면서 지하 조직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북한에서 심리전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지금 DMZ의 최전방에 있는 스피커 작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 풍선에 달아가지고 그쪽에다 약도 보내주고 라디오도 보내주고 여러가지 그쪽의 심리를 남쪽을 그리워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심리전 대북 전단살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9.19 합의라고는 엉성한 DMZ 중심 삼고 합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서해안 쪽에서는 영토가 북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조그마한 섬이지만은 동해안에서는 지금 바다가 거의 지금 어선들까지도 드나들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공중 지상에서 전파를 북쪽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멀어져 버렸잖아요. 더군다나 연평도 5개 도서를 지키는 해병대들이
K9 자주포 훈련을 전라남도 장성포 훈련장에 가서 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씩 걸려요, 이거. 현장에서 포 훈련도 못 하잖아요. 사격 훈련도 못 하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전문 요원들 다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북한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못하게 해서 해체해버렸잖아요. 북한의 군대의 기무사가 해체돼버렸잖아요. 최전방을 지키는 이게 사단이 해체돼버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을 해체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전쟁을 눈앞에 둔 나라가.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전력입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정신 상태가 막된 말로 썩어버리면 망한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로마가 무슨 군사력이 모자라서 망했습니까? 월남이 군사력이 모자라서 망했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정신전력이 퇴폐하면, 부패가 만연해서 국민 통화가 안 이루어지면, 국민이 사전에 훈련되지 않고 오합지졸이면 우크라이나가 저 어떻게 견딥니까? 크림반도 뺏기고 나서 국민의 정신전력을 강화해가지고 철저하게 무장을 해놨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대강국하고 싸워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축이 그동안에 완전히 뿌리째 뽑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저쪽 한미동맹 흐지부지해졌죠? 그 다음 대북 전문 집단 다 해체돼버리고 기구 해체됐죠? 국정원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북한의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사전에 모든 대책을 세우는 소위 정보의 총집합체지 않습니까? 그 정보 집합체가 대북 정보를 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업무가 경찰에 넘어갔다. 경찰이 그 많은 인력을 전문화시켜가지고 그걸 맡아서 할 만한 능력이 있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태원 참사 하나도 정보 파악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안보의 새 축, 한미동맹 다시 신뢰를 쌓고 끝없이 한반도를 보유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차원 높은 훈련을 해야 되죠. 북한의 무기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무기로부터 위협을 어떻게 막느냐. 어제 그제 우리가 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중간층, 사드하고 패트리어트의 중간층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하나 시험 성공했어요. LSAM이라고. 근데 그 미사일이 2026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3, 4년 후에. 지금 전쟁은 오늘 날지 내일 날지 모르는데 2026년 이후에 설치할 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방공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 얼마나 한가한 소리예요, 지금. 국회는 지금 잠을 자고 있고 아무것도 해결 못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바로 세우고 싶어도 학교 교육, 6.25 남침을 남침이라고 기록하지 못한 교육,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인민민주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 구분 못하게 하는 교육. 실상이 뭐예요? 날마다 광화문에서는 정권 지금 나온 지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퇴진하라고. 이런 회계망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노동조합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업을 하고 태업을 하고 전부 다 머리띠를 두르고 나오니 나라가 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미중 간에는 화폐전쟁에 들어가 있죠. 기술전쟁, 무역전쟁 다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전쟁은 무력전쟁이에요. 무력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지는 대만 해협이에요. 그 남중국 해예요. 거기에 인공섬 만들어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지금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건이 터지면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저 남을 통화해서 그러니까 억만금의 비용이 증가되고 또 기간이 많이 늘어져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로 미군이 군사적으로 어떤
그 분쟁에 말려 들어가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빼갈 확률은 얼마나 높고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의 틀이 기축이 또 약화돼요.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북극성 화성 17호형이라는 것은 다단계 미사일 가능성이 다친 미사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날아가서 중요 지역을 강타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미국 본토가 얻어 터지는데 과연 미국이 우리 안보를 철석같이 지금 지켜주겠는가? 지난번에 확장 억제에 대해서 항시 그 수준에 맞는 무기 체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소위 타격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전략을 구축하고 했다고 한미 국방장관끼리 얘기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내에 있는 중요한 요지들, 쉽게 말하면 아까 대북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각종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고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뭐 북한 군으로 말하면 기무사, 방첩단, 그 다음에 일반으로 국정정보원, 국가정보원, 그 다음 민방위 예비군들의 기본 훈련, 그 다음에 군의 정신무장, 그 다음에 국민의 통일 안보 교육, 이게 전혀 안 돼 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를 불러온 거예요. 그럼 비상체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비상사태도 상황을 사전에 예비 점검하고 그것에 대비태세를 세우고 거기에 사건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안 돼 있어요. 경찰주의체계나 소방주의체계나.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은 3축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 신뢰를 더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북한의 핵 무력 도발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된 군인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선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정보기관의 재복구, 그리고 국민정신 무장.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아랍권에서 불과 인구 한 2천만 정도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50억 가까운, 아니 50억이 아니라 20억 가까운 아랍과 대체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적은 나라도 큰 나라를 상대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강한 그런 국방력과 국민 정신력을 확보할 때 여기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상적으로도 극복해야 돼요. 북한 체제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화적 영토는 우리 땅, 우리로 다 와 있어요, 지금. 북한 젊은이들이 지금 케이팝에 취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사형을 언도하는데도 지하에서 다 자기들끼리 요령을 가지고 보고 듣고 오고 있어요. 그게 문화적 영토도 넓어졌어요. 경제적 영토도 우리가 북을 통일했어도 끌어안을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좀 수준을 낮추면 돼요. 우리 경제 좀 낮추고 개인 삶을 좀 약화시키더라도 북한 동포를 끌어안고 같이 가야 돼요. 동서독처럼. 그럼 정신무장 똑똑해서 다시 그런 안보 축을 구축해 놓으면 북한이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안에서도 내란이 일어나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쪽과 협력해서 동족끼리 같이 살자.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 통일이고 평화 통일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흡수 통일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흡수하고자 해서 흡수하는 거 아니야.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흡수 당하도록 하는 그래도 민족끼리 합치는 게 좋지. 중국의 한 성으로 전락한다든지 그런 비참한 역사적 고통을 또 당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늘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부디 정부가 빨리 서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 정치하는 거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시정연설 예산을 갖고 시정연설인데도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돌아서는 정치인들이 뭐 때문에 세금을 받아가냐 그런 얘기야. 부디 정신 바짝 차려서 국가가 존재해야만 예야가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없는데 의원을 뽑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 좀 제발 생각해서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철저한 분석, 통제,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행동의 지침들이 나와야 됩니다. 부디 안보에 공백이 없기를 지금 대통령에게 바라고, 집권당에게 바라고, 또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에게 바라고, 나라 걱정부터 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